오늘 그 출마 그 공식 선언을 하시는 거죠? 예, 오늘 예. 기자회견 형식으로 해서 당원전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좀 고심을 하셨던 걸로 이렇게 이제 전해졌었는데 예, 결심을 굳힌 결정적 계기 이유가 뭘까요? 결정적 계기 사실 뭐 고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정치적 계획도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대선 전까지는 오로지 대선 승리만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고요.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무엇을 할 건지 뭐 내년도 지방선거를 준비할 건지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인천시장설도 좀 돌고 했던데요. 아무래도 인천에서 나고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에 인천시장이 정치적인 유일한 목표 중에도 하나 아니었나. 그러니까 예.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어떤 위치에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혹시 한다면 예, 나고 자란 고향인 인천에서 정치를 통해서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전에는 그게 제가 잡을 수 없는 큰 목표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사이에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대안의 하나로 고민을 좀 했었죠. 근데 지금 당대표를 하게 되면 임기가 1년 동안 아닙니까? 네.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고 네, 이제 출마는 못 하시는 거죠. 8월 달까지라. 네. 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또 하나는 가지 않은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하나의 고민이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120만 명의 권리당원 총 500만 명의 당원을 가지고 있는 거대 집권 여당의 그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다는 것이 네. 사실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되는가 또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시기는 지금이 적절한가 그리고 마지막 고민은 사실은 이거로 인해서 예상되고 있는 혹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선을 치르다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네네. 사실은 제가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기 전부터 네. 출마 요구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출마 요구에 제가 사실은 응답하지 않다 보니까 박찬대가 나와야 된다는 목소리와 왜 나와야지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네. 어떻게 보면 다른 당권 주자들 사이에 이상하게 원하지 않는 갈등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내가 정면으로 받을 건가 아니면 이 갈등을 해소할 건가 피할 건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많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 당원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네. 어떤 믿음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고 결국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놨던 이 빛의 혁명을 완수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당과 정부와 대통령이 결국은 하나 되는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갈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사실은 잘하기 경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도 들었고요. 연판자까지 돌았었잖아요. 그 연판장이 잘 모르겠어요. 출마 요구죠. 네,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아유, 내가 과도한 기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네, 그거로 인해서 일부 좀 갈등의 요소도 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특히 지금 출마를 선언했던 후보하고 저하고는 지금의 이 윤석열의 무도한 정권과 함께 싸워나가는 큰 정치적 동지였고 네네.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사실은 친구였거든요. 제가 원내대표로서 원내 전략을 짜고 패스를 해주면 반드시 골을 집어넣는 골게토의 역할을 법사위원장이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정상 과도한 요구를 할 때도 많았어요. 급하게 열어서 빨리 처리해달라. 아, 예. 그거를 다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레잉 코치로 작전을 짜면 마지막에 그 볼을 받아서 반드시 골인시키는 골게터의 역할을 우리 다른 후보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로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있었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과일 양상으로 가면서 상호 비방전이나 이런 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당부도 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러니까 순간순간 잠깐씩 삐져나오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청래 의원을 두고 뭐 수박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제어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경선이 진행이 되면 더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오히려 제어가 더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장을 담그다 보면 네. 뭐 곰팡이가 쓸기도 하고 발효 과정 속에서 냄새도 나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고추장 된장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닐까 싶거든요. 예. 경쟁 요소 속에서 사실은 어떤 조금의 부작용도 안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과도한 욕심 아닌가. 아까도 제가 마지막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당원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저나 또 상대 후보도 멋지게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 그 정도의 기대가 있었고요. 특히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과연 살아서 국회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었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바로 우리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고요. 지금은 일부 서로 검증하고 비판하는 단계에서 나는 이것이 비난이라든가 마타도로까지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일부 그러한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네. 총체적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책, 색깔, 노선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거기로 모든 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아주 좋은 선의 경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구도가 뭔가 그러니까 이 차별점이 만약에 제대로 부각이 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떤 과일 양상이 인신공격 이런 거로 그러니까 변질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의원님과 정청래 의원은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나는 정청래 의원은 스타 플레이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스타 플레이어. 골게터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개인기가 아주 뛰어나고 그다음에 정치적 식견이라든가 실력도 대단하고 법사위를 운영해 보시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였냐면 원구성이었어요. 그렇죠. 예, 법사위 운영이 반드시 우리가 가져오겠다. 또 결과적으로 우리 공영방송 MBC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시네요. 예, 그래서 네. 과방위 그다음에 또 예결위 여기에 위원장들을 어떻게 세울 건가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예, 성공했던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에 정청래를 세운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과방위원장을 1년 하고 다른 상임위를 1년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의총에서 한번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맞은 적이 맞아요.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세울 때는 깊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독이 될 것이냐 약이 될 것이냐 아주 보약이 됐죠. 그다음에 최민희, 김현 이 두 분을 과방위의 위원장으로 세울 것이고 간사로 세울 것이냐 독이 될 것이냐 약이 될 것이냐 네.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예결위도 그랬고 근데 나는 정청래 위원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행해나가는 추진력 그다음에 정치적 식견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장점을 최대한 드러내는 스타일입니다. 원내대표단을 구성해서 일을 할 때도 박성준 수석이 가지고 있는 그 정무적 판단과 추진력 살리고 그다음에 김용민 수석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그 집요한 개혁 의지 예, 그거를 살려주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치 같은 스타일로 플레잉 코치로 모든 사람이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저는 정청래는 정청래가 가지고 있는 예. 강점이 있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청래 의원은 어떤 말을 했냐면 박찬대 의원이 대표가 돼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의원님도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돼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당원들이 고민해서 국민들과 함께 뽑은 당대표 아닙니까? 예. 저는 충분히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될 만한 자질도 가지고 있고 그만한 헌신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나오는 것은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청래와 제가 주권자인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을 열겠다는 것이죠. 네. 뭐 일부 어떤 분들은 정청래와 박찬대가 잘 조율해서 선후 관계를 조절하면 어떠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주권자에 대한 그거는 뭐 엄청난 사실은 모독이죠. 선후 관계는 이번에는 A가 먼저 하고 다음엔 당신이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결국은 정치적 판단은 우리 주권자들이 하는 거고 네, 정치도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이잖아요. 이제 민주당은. 네. 그러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당정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의원님은 강점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자평을 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저의
공약을 한 가지만 딱 얘기하라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기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야당에서 이제 집권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망가뜨려놓은 민생과 경제, 안보 그리고 국격 그다음에 우리 민주주의까지 이재명 정부가 빛의 혁명을 완수해가는 과정 속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잘 동반자 관계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 정, 대가 하나가 되고 원팀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원내대표를 하게 되면서 사실을 돕는 서번트 리더십을 많이 보였고 사람들의 강점을 사실 다 살려냈기 때문에 그 원팀 정신으로 해나가야 된다. 물론 입법부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정부에 대한 견제가 있겠죠. 하지만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유능한 개혁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